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논문은 AI 기반 드론과 LOT를 활용한 초기 산불 조기 탐지 및 예방을 향하여 라는 논문입니다. 이 앞에 보시는 그림과 같이 2024년에 발표된 이 논문은 사이언스 디렉션에서 72회 인용했을 정도로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인용수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메인 발표자는 말라야 대학교의 쿠알룸푸르에 있는 공과대학 기가공학부이고, 같이 협업을 하는 아부다비 대학교랑 그 다음에 거기에 전기, 컴퓨터공학과, 기계공학과가 같이 협업해서 만든 논문입니다. 그리고 이 논문은 이제 AI 드론을 이용해서, 그리고 롯을 이용해서 산불을 조기 탐지해서 예방하자는 논문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산불이 되게 크게 났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 논문을 찾아보다가 이 논문을 한번 연구해보면 좋겠다, 공부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먼저 이 논문의 앱스트랙트를 한번 볼게요. 산불 같은 경우는 심각한 자연재해로서 재정적 손실이나 인명 피해 그리고 환경 파괴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산불의 규모와 발생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최근 전 세계적으로 산불 관리 및 탐지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크게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재적 위험 지역을 모니터링하고 화재를 조기에 탐지하는 것은 대응 시간을 단축하고 피해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그래서 위성 영상이나 원격 카메라 기본 센싱과 같은 기존 산불 탐지 기법은 지연 시간이 여전히 길고, 즉 레이턴시가 여전히 길고, 릴라이블리티 즉 신뢰성이 낮다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런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산불 감지, 탐지, 진화를 위한 새로운 공중 기반 무인 항공기와 그리고 이를 롯을 이용해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조기 진압을 하자는 것을 이 논문은 제안을 하게 됩니다. 또한 대규모 배치를 위해서 저비용, 저유지 보수형 화재 감지 노드의 설계를 제시합니다. 더불어 유롯, 즉 무인 항공기와 롯의 시스템 유롯 시스템을 위해서 로라완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여러 연결 아키텍처를 제안하고, 이를 조사 분석해서 결과를 보고합니다. 정확한 화재 위치를 지정을 위해서 지역 매핑, 즉 테리언 매핑 작업에서 산림 내 나무들의 위치를 지오로케이션, 즉 위치화합니다. 그래서 x, y 좌표화해서 나무들의 위치를 특정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시각 카메라를 탑재한 자율 드론을 배치하고 새로운 분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화재 존재 여부를 탐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화재 탐지 및 파티클 필터 기반 추적을 수행해서 화재가 화면에 중앙에 오도록 프레임 중심 정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분석 보고를 위해서는 클라우드 백엔더를 사용했고요. 실험 결과에서 제안한 저비용 장거리 롯로드는 실제 화재가 발화 후 1에서 5분 이내에 화재를 정확하게 감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화재 분류 네트워크는 99.46%의 정확도와 99.64%의 평균 정밀도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수치 결과는 제한된 UAB 롯 기반 화재 분류가 전력 소비를 최소화하고 배터리 수명을 늘리면서 빠르고 신뢰할 수 있는 산불 인식 및 진화 솔루션을 제공함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왜 기존 방법은 아쉬웠던 이유가 뭐였냐면은 예전에는 보통 이런 방법을 많이 썼죠. 위성 사진으로 화재를 감지하는 거. 그래서 이제 사진이 자주 안 오거나 위성 사진이기 때문에 구름 연기 때문에 잘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카메라도 보는 것은 산이 많으면 가려서 안 보일 수도 있고요. 또 늦게 발견할 수도 있고요. 즉 기존의 문제점은 불이 났지만 잘 못 보거나 감지하기 힘들거나 라는 경우였지만, 이 논문은 숲의 경보기, 즉 작은 롯 시스템과 드론 소방관을 이용해서 화재를 초기 탐지 및 식별 및 빠른 진화를 하겠다 주장하는 겁니다. 서론을 알려드리면은, 이제 이 제안하는 논문에서 시스템 같은 경우는 매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산림 화재 및 산불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이고 중대한 영향에 대한 증거와 통계적 관찰을 바탕으로 도출되었습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화재 건수는 1000건 단위 기준으로 2017년에는 7만 1,500건, 2018년에는 5만 8,000건, 2019년에는 50만 건, 5만 건, 2020년에는 5만 9천 건, 21년에는
59,700건 같이 같은 기간 소실된 면적은 쭉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보시는 표 1과 2 같이 미국 국립기관관 화재센터로 데이터베이스 발전 자료로 2001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에서 인위적으로 발생한 산불의 건수와 그에 대응하는 소실 면적을 연도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데이터는 화재 건수와 총 소실 면적이 해마다 주기적으로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패턴을 보임을 나타냅니다. 앞에 보시면은 이 화재 패턴과 그리고 화재가 어디서 발생했는지 그리고 어떤 나라에서 발생했는지가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사하게도 이제 유럽 환경청, 유럽이죠. 공식 보고서에서도 Forest Fires in Europ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2020라는 기술 보고서에서 여러 유럽 국가의 소실 면적을 보고했고 이 보고서의 주요 결과를 이 테이블 3에 요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확인할 수 있듯이 수집된 데이터는 이제 동일한 주기적 증가 추세를 보이는데 보시다시피 밑에서부터 여기는 좀 특이사항이고요. 증가 추세를 보인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는데 이거는 이제 다시 증가했다가 특정 연도의 화재 건수가 낮은 값에서 시작해서 증가한 뒤 다시 감소하는 형태이고 같은 경우는 여러 회의 관찰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표의 마지막 항목에 포함된 기타 국가 other countries에는 북아프리카 국가와 중동 그리고 터키와 우크라이나처럼 EU 외에 유럽에 존재하는 국가들까지 포함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산불 같은 경우는 이제 영향을 받는 지역의 환경, 사회, 경제에 모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향에는 재산 피해 및 피해 지역 가치의 경제적 손실, 사람, 동물, 식물, 개체군의 손실, 그리고 산불로 영향받는 지역에서 생물량의 연소 과정 부수적 결과로 발생되는 대기 중 오염물질의 생성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는 산불로 인한 오염과 재산 피해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과도하게 증가하는 인위적 산불 추세와 유사한 경향을 보입니다. 즉 산불은 인위적 요인, 락뇌, 기상 요인 등 다양한 요인에 인해 발생할 수 있으며 원인이 불명확한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두려워진 증가 원인은 뭐냐면은 법과 규정을 무시하거나 준수하지 않는 부주의, 즉 인재라는 거죠. 인재로 인한 산불이 가장 많다고 얘기합니다. 2018년도 한 해에 캘리포니아에서만 총 손실이 1,485억 달러에 달한다고 추정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자본 손실 277억 달러, 관광 관련 비용 322억 달러, 그리고 간접 손실 886억 달러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산림 화재를 조기에 탐지하고 추적하면서 보고하기 위해서 LOT와 쉽게 말하면 롯과 AI 파이프라인을 활용하는 저비용, 저유지 보수, 위치 인지, 대규모 배치 가능한 시스템을 제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 화재 위치가 감지되면 해당 위치로 드론을 자연적으로 출동시켜서 화재를 진화하고 발화자에게 경고하고 관계당국에 알립니다. 그래서 여러 연결 아키텍처를 이제 이 연구 논문에선 제시를 합니다. 한 3가지 정도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인접한 감지 노드를 정적 게이트웨이가 연결하는 아키텍처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드론 탑재형 이동 로라 게이트웨이 아키텍처,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클라우드에 직접 연결되는 감지 노드 아키텍처가 포함됩니다. 롯 감지 노드 같은 경우는 로라 모듈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무선으로 전송함으로써 넓은 이제 산림 지역을 커버하기는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노드들의 전력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센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전송한 뒤에는 딥슬링 모드로 진입해서 최대한 전력을 아끼도록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정밀한 화재 탐지와 추적을 위해서 이제 동반 드론을 출동시킵니다. 그래서 화재의 중심을 정확하게 탐지하고 추적하는 AI 기반 파이프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드론 안에는 발화자에게 경고하기 위한 양방향 오디오 채널과 그리고 소화를 위한 진화를 위한 소화 폭탄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요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는 이제 FPV가 폭탄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폭탄 대신에 이산화탄소 뭐 이런 분말과 같은 소화 폭탄이 탑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은 감지된 화재를 관계기관에 보고해서 화재 진압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걸 말씀을 드릴 거냐면 이제 관련 연구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연구가 얼마나 독창적인지, 그리고 이렇게 독창적인 연구를 위해서 재료와 방법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시스템과 하위 시스템의 시험 및 검증 결과를 말한 다음에 이거에 대한 한계와 향후 연구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론 얘기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화재와 관련된 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 여러 나라 정부들이 산불을 탐지하기 위해 두 가지 주요 접근법을 적용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위성 영상과 드론 탑재 센싱입니다. 정부의 위성 영상과 매핑을 기반으로 한 조기 탐지 시스템을 많은 사람들이 제시를 하였고요. 촬영된 위성 지도는 열 및 적외선 판도값에 기반한 탐지 알고리즘의 입력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거랑 비슷하게 러시아에 배치하기 위한 위성 영상 시스템도 있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일부 산불의 광범위한 규모와 접근이 어려운 원격성을 극복하는 것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사 또한 전 지구적 위성 영상 시스템을 활용해서 아마존 남서부 열대에 우리면서 동일한 모니터링 접근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런 시스템 같은 경우는 다중 센서 기반으로 화재를 실시간으로 보고하는 기능에 의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성 영상 활용에 머신 알고리즘을 결합하게 되면은 더 광범위한 지역에서 산불을 조기에 탐지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소방 대응 시간을 크게 개선할 수 있겠구나 하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중모달 위성 데이터를 통합하는 것이 화재 탐지 시스템의 정확도를 유의하게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광역 커버지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자원 배치와 전략적 진화 활동이 필수적인 화재 경계 자동 매핑도 가능하게 합니다. 이 기술 범주 같은 경우는 산불 관리에서 중요한 위성 시스템의 확장성과 광역 모니터링 역량을 강조해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산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성 기술 같은 경우는 현대 산불 관리 전략에서 되게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산불 사건 대응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모두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합니다. 즉 여러 나라들이 현재 위성 사진으로 찾는 방법과 드론이 직접 날아가서 찾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 알고리즘도 사용했고, 그 다음에 이런 광역 커버리지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도 붙이고 이래서 소방을 최대한 빠르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산불 같은 경우는 탐지 이후 진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죠. 첫 번째 접근은 이제 항공 진화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자주 보셨겠지만 산불이 크게 나면은 헬리콥터들이 이제 근처에 강이나 호숫가 가서 물을 엄청 푼 다음에 공중에서 뿌리는 거죠. 즉 유인 또는 무인 항공 전력을 활용해서 화염 위에 소화제를 투하하는 방식입니다. 여러 연구에서는 이제 소화제의 성능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해 왔고요. 초기 공격에 의한 산불 진화 성공 확률을 연구하고 모델링했습니다. 왜냐면 산불은 초기 진화가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IAEA 성공이 산불로 이제 인한 소실은 IAEA 성공이라면 이니셜 어택입니다. 초기 진화죠. 초기 진화의 성공이 산불로 인한 소실 면적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손실을 줄이는 데 기여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즉 산불은 초기 진화가 엄청 중요하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모델은 이제 스페인 북동부 지역에서만 적용되었다고 한 실제 논문이 있고, 북서부 산악 지역에서 초기 진화 성공 가능성이 가장 낮았으며 해안지대에서 성공 가능성의 확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헬리콥터 기반 항공 진화에 대한 논문 같은 경우 산불의 높은 열 방출률 때문에 비효율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논문이 있습니다. 해당 논문 저자들 같은 경우는 열 방출률이 1000kW일 때 물방울이 화염을 효과적으로 관통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열 방출률이 125,000에서 23000kW까지로 증가하게 되면 물방울이 연기 기둥의 중심선에 대해 특정 각도에서만 침투하게 돼서 해당 진화 방식이 굉장히 사실상 비효율적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뭐냐면은 산불이 발생했을 때 산불이 너무 뜨거우면은 헬리콥터가 물 뿌리자마자 그냥 물이 바로 다 수증기가 돼서 산불의 진화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한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물과 비교해서 소화제의 다양한 화학적 강화제를 사용했을 때 그냥 물을 쓰는 것보다 진화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논문들이 있고요. 예를 들어 이걸 비교한 거는 풍동행에서
윈드 터널에서 산림 연료를 대상으로 한 표준 실험실에서 화재 조건에서 수행되었으며 불타는 화재 상부에 장착된 가압 시스템을 통해 소화제를 분사하는 실험 구성을 사용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 실험 결과 변동 계수가 낮고 신뢰도가 높게 나타나 서로 다른 소화제, 강화제를 비교하기 위해 표준 실험 구성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헬리콥터 버킷 소화 시스템을 이용해서 균일 및 비균일 화재 장면을 진화하기 위한 또 다른 비교 체계를 개발하기도 하였습니다. 순수물, 그러니까 어떤 재료가 화재 진압하기 좋냐 비교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순수물, A, B급 소화제, 젤, A급 소화제 등을 이제 4겹, 무슨 6겹, 12겹 목재 화재에 분사했을 때 냉각 깊이가 0.36m 수준의 충분한 냉각 효과를 보였으면서 그중 A급 냉각제의 가장 높은 성능을, 순수물이 가장 낮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들은 헬리콥터 버킷에 냉각제를 효율적으로 혼합 추가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해서 전력 송전선 근처의 소규모 산불을 성공적으로 진화하는 데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즉 헬리콥터의 특정 공간에 소화 시스템을 넣어놓고 그냥 물을 뿌리는 게 아니라 같이 물과 소화 시스템을 섞어서 뿌리는 거죠. 그런 게 더 효과가 있는 연구가 있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 즉 롯과 롯이라고 하겠습니다. 센서 기반 기술을 이제 산불 관리 시스템에 통합하면은 실시간 모니터링과 효율적인 산불 대응을 위한 고도화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엣지 컴퓨팅 또는 로라 같은 기술이 고급 계산 역량을 갖춘 롯 장치가 실시간 데이터 처리와 강범위 네트워크 전반의 연결성을 어떻게 상시키는지 강조한 논문들이 많고요.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은 실시간 데이터 분석과 통신 능력을 활용함으로써 산불 탐지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매우 민첩하고 정확한 시스템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산불 관리에서 롯의 적용은 운영 효율 개선을 뿐만 아니라 자원 활용을 최적화하고 표적화된 대응 전략을 수행함으로써 환경 영향을 줄이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발전 같은 경우 보다 이제 적응적이고 효율적이면서 확장 가능한 산불 관리 시스템의 개발에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무인 항공기 또는 이제 드론을 산불 탐지에 통합한 것은 이제 산불 모니터링과 관리 역량을 크게 진전시켰죠. 왜냐하면 헬리콥터 같은 경우는 불안정한 경우 추락해서 되게 인명 피해도 있지만 무인 항공기와 드론은 추락해도 물론 이제 밑에 있는 사람 피해 입을 수 있겠지만 운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항공기 사고보다는 좀 더 덜 비극적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실시간으로 또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같은 거는 이제 적외선 및 열 센서를 탐지한 드론, 그 다음에 다양한 환경 조건에서 탐지 정확도를 높여서 효과적인 감시 및 위험 평가의 핵심적인 역할, 그리고 탐구된 적용한 경로 행력 알고리즘, UAV가 복잡한 지형을 동적으로 항행할 수 있게 하고 포괄적인 지역 커버리지와 화재 발생의 적시 탐지 보장, 다음에 자율 드론 기술은 실시간 데이터 처리와 화재 경계 매핑 측면에서의 효율성을 더욱 강조, 그리고 신속한 진화 전략 수립과 자연 배분의 필수적인 것들이 앞서 말한 드론 기술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드론의 실시간 역량은 센서 기술과 영상 처리 알고리즘의 발전에 의해 뒷받침되고 이는 데이터를 즉시 전송하고 분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의사결정 과정을 더 빠르게 합니다. 그래서 이 문화를 고찰 같은 경우는 UAV 및 드론 기술이 산불 관리에 미치는 변혁적 영향을 강조하며 산불 대응 시간, 운영 효율성, 그리고 산불 대응의 전반적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에서 이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걸로 알려줍니다. 자, 이제 어떤 걸 말씀드릴 거냐면은 이런 앞서 말한 이런 관련된 연구를 토대로 우리가 어떻게 시스템을 구성을 했고 어떤 실험을 했느냐를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산불 탐지 및 관리 분야의 최신 기술을 평가하고 비교하기 위한 이제 기준을 먼저 정해야겠죠. 그래서 이 기준에는 기술 통합, 즉 첫 번째는 기술 통합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거는 결합된 기술 접근에 새로운 활용에 초점을 두는 거고 실시간 역량, 정보를 즉시 처리하고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확도 및 효율, 탐지 정밀도와 운영 효과성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확장성 및 환경 영향,
기술을 확장하고 지속 가능하게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겁니다. 악조건에 대한 적응성, 다양한 환경적 스트레스 조건에서의 성능을 분석하며 포함됩니다. 그래서 문헌 검토에서는 AI, 롯, 드론 기술 등을 통합하여 위 기준들을 충족시키려는 다양한 방법론들을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고급 AI 알고리즘을 롯 및 드론 기술과 통합한 시스템을 제시함으로써 높은 정밀도의 실시간 모니터링과 다양한 환경 조건에서의 견고한 성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 분야에 중요한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조기 탐지 역량을 강화하고 대응 전략을 최적화하면서 이전 화재 관리 접근법이 야기하는 환경 영향을 크게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산불 관리 전략의 핵심적인 공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AI 기반, 롯 기반 시스템은 전통적인 감시 카메라 대비 더 낮은 전력 소모로 운영되고 사각지대를 커버하기 위해 여러 대의 카메라가 필요하지 않으면서 더 낮은 비용으로 훨씬 더 넓은 범위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는 화재가 이미 확대된 뒤에야 탐지할 수 있는 경우가 많고 위성 영상은 작은 화재를 놓칠 수 있는 반면 이 접근법 같은 경우는 화재 초기 단계에서 포착하도록 설계되어서 관리 비용과 환경 영향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거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역량들인 겁니다. 어떻게 했을 때 이 역량들, 정확도, 효율성, 그 다음에 화재 감지 기술 이런 것들. 이 사진이 좀 잘 안 나왔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시스템을 이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이제 산불 발화를 가능한 짧은 시간 내에 탐지하고 경보를 발령해서 진화하고 그리고 그 탐지 결과를 클라우드로 전달하기 위한 새로운 공중 기반 UAV 산불 인터넷 즉 UROT을 제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저비용 화재 감지 그다음 론 노드를 살림해서 연기를 탐지하도록 심미적 디자인을 고려 맞춤 제작된 론 노드를 이용해서 자율화재 탐지 및 추적 드론을 기반으로 하게 되고요. 그래서 설치 단계에서는 지역 매핑을 작업을 수행해서 산림의 나무에 부착된 론 노드의 위치를 지오 로케이션화함으로써 즉 좌표화함으로써 화재 진앙 상황을 정확하게 위치 지정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 1을 보시면은 이 그림 1입니다. 이 그림 1에서 보이듯 이제 각 롯 노드에 공기질 센서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주 제어보드에 연결한 구조로 구성되고 이 주 제어보드는 로라완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감지된 데이터를 적시에 로라와 게이트웨이로 전송하게 됩니다. 이후 게이트웨이는 수집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클라우드 백엔드로 전달합니다. 이게 게이트웨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각 그 로라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주 제어보드들입니다. 주 제어보드들이 로라1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게이트웨이 데이터를 전송하고 게이트웨이는 이제 백엔드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탐지 단계에서는 이 시스템이 론 노드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처리하고 보고된 화재의 위치를 추출한 다음에 해당 GPS 좌표를 지상 통제소에 임무계획 소프트웨어로 전송합니다. 그러면은 GCS 그런 지상 통제소는 드론을 해당 위치로 출동시키는 겁니다. 여기 GCS의 동작이면 여기서 드론을 출동시키는 거죠. 얘네들이 데이터를 전송했을 때 드론이 출동한다. 즉 어디 장소마다 몇 킬로미터를 커버하는 노드들이 센서들이 있고 그 센서들이 중계기에 데이터를 보내면 중계기가 결론적으로 드론을 출동시키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화재가 탐지되면은 탐지기는 이제 파티클 필터 그래서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화재 중심을 추적합니다. 파티클 필터라는 것은 이제 화재 중심을 추적하는 알고리즘이고요. 발화자에게 경고하기 위한 대응 수단을 사용합니다. 일부러 불 내지 말라고. 그래서 탐지, 추적, 정밀 위치 추정 결과는 대시보드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대시보드는 운영자가 시스템 보고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관찰, 추적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스템 아키텍처 같은 경우는 이제
네트워크 게이트웨이가 다수의 로라 롯 감지 노드와 로라1 서버 사이에 메시지를 중개하는 로라1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 둘의 네트워크는 로라1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고요. 서버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내 감지 노드의 패킷을 애플리케이션 서버로 전달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서버 요구 사항을 위해 아마존 웹 서비스 AWS죠. 여기서는 AWS를 사용해서 이제 AWS가 가진 높은 확장성 그리고 보안 그리고 실시간 처리 역량을 제공하게 되고요. AWS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오토 스케일링이나 엘라스틱 로드 밸런싱을 지원해서 EC2 인스턴스 수를 자동적으로 그런 부하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시스템이 변동하는 부하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보안 측면에서 AWS는 AWS KMS를 통해서 저장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또 서티피케이트 매니저를 통해서 전송 중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또 IAM 같은 경우는 다중 요소 인증을 이용해서 그 역할 기반 제어를 잘 합니다. 누구는 루트 유저고 누구는 일반 사용자고 누구는 룬팅만 할 수 있고 뭐 지금 계속 AWS의 영향을 얘기할 거면 AWS 같은 경우는 ISO 27001 및 SOC 2 표준을 엄격한 보안 체계를 보장하고 실시간 처리 역량 같은 경우는 저지연 처리를 위해서 그린그래스 그리고 실시간 데이터 스트리밍 처리를 위해서 키네시스 그리고 람다를 지원합니다. 이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TCP/IP SSL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게이트웨이죠.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인 SSL 네트워크를 통해서 네트워크 서버에 연결되면서 감지 노드들은 로라1 또는 FSK 변조를 사용해서 로라1으로 게이트웨이와 통신하게 됩니다. 게이트웨이는 서로 다른 노드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노드들은 네트워크의 나머지 구성 요소와 연결합니다. 그래서 배터리 수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 처리량을 최대화하고 응답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연결 아키텍처를 조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접 감지 노드를 연결하는 정적 게이트웨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2 같은 거가 그건데요. 이제 첫 번째로 조사한 아키텍처를 보여주면서 산림 전역에 분산 배치된 다수의 감지 노드가 정적 게이트와 통신하는 게 되는 겁니다. 배터리 수명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롯 노드가 5분마다 한 번씩 딥슬립 모드에서 깨어나 측정값을 수집하고 수집된 측정값을 노라1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가장 가까운 정적 게이트웨이로 전송한 다음에 다시 딥슬립 모드로 진입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즉 뭐냐면 이 노드들이 5분마다 깨어나서 주위 상황을 보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자는 거죠. 왜냐면은 최대한 전력 최대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아키텍처에서는 로라와 모듈은 이제 클래스 A로 동작을 하게 되고요. 롯 노드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로라 게이트웨이에 의해 HTTPS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클라우드 네트워크 서버로 전달됩니다. 이후 데이터 저장, 처리, 시각화를 위해 이제 수행하면서 이제 상위 노드의 세부 정보를 보존하는 애플리케이션 서버, 즉 AWS 서버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키텍처는 넓은 지역을 커버하기 위해 로라 게이트웨이를 충분히 배치해야 하면서 이제 각 게이트웨이는 최대 2000개 노드를 연결하고 500만 km 제곱의 면적을 커버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게 첫 번째 구성입니다. 이게 첫 번째 구성이고요. 이게 아까 말했던 구성이랑 똑같죠? 이제 두 번째 구성은 살짝 다른데요. 두 번째 아키텍처 같은 경우는 이제 로라 게이트웨이를 드론에 탑재합니다. 아까는 로라 게이트웨이를 땅에다 놓고 각 노드들이 보냈는데 그걸 이 게이트웨이가 드론에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산림상곡을 비행하면서 통신 범위 내에 들어오는 감지 노드와 연결하는 드론 탑재형 이동 게이트웨이를 도입을 하게 되어서 이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감지 노드는 드론이 15km 이내로 비행할 때 로라1 프로토콜을 통해서 드론 탑재 게이트와 통신합니다. 그래서 이 게이트웨이는 HTTPS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네트워크 선부로 전달하고 네트워크는 다시 애플리케이션을 전달하고 이렇게 이거 같은 경우는 게이트웨이가 떠다닌다. 게이트웨이가 드론에 달렸다. 얘는 게이트웨이가 땅에 박혀 있고 얘는 드론에 박혀 있고 이 차이입니다. 다음에는 다른 방법, 이제 마지막 방법인데요. 이 세 번째 방법. 이거는 이제 클라우드에 직접 연결되는 롯 노드를 기반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 4번에서 보시다시피 여기에 4G, LTE 같은 걸 넣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키텍처의 감지 노드는 4G GSM 모듈을 통합해서 공기질에서의 측정 값을 HTTPS 프로토콜을 통해 애플리케이션 서버로 직접 전송하는 겁니다. 즉 얘가 게이트웨이이자 노드가 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앱 서버가 데이터 저장 처리 시각화를 수행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론을 비교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면적을 22.500km 제곱으로 가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표 5입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비교할 거냐? 이제 시스템의 세 가지 통신 아키텍처를 비교할 건데 이거의 목적은 이제 해당 면적을 커버하기 위해 감지 노드 9개와 게이트 1개가 기준이에요. 각각. 그래서 각 연속 감지 노드 간 거리는 50m로 설정하게 되고 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이 결과가 이 세 개의 방법론을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인접 감지 노드를 연결하는 정적 게이트웨이 아키텍처를 배치하기로 했다. 왜? 첫 번째 방법이 제일 좋더라. 게이트웨이가 땅에 있는 게.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최소 비용으로 높은 확장성을 제공하고 많은 수의 장치를 원활하게 통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향후 확장 시에도 큰 인프라 변경 없이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분산형 구조가 이제 데이터 수집 지연 시간을 줄이고 단일 장애 지점을 최소함으로써 신뢰성을 높이고 즉 이 친구가 신뢰성이 높고 방수 방호 지금 비나 이제 열 같은 것들을 막을 때 통신 메커니즘이 극한의 상황에서도 내구성을 보장해서 중단 없는 운용이 가능했다. 좋은 내구성을 가지고 있더라. 그리고 가격도 싸더라. 그래서 이 첫 번째 게이트웨이가 땅에 있는 방식이 제일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 실험자들은 이 방법으로 화재 탐지를 하겠다. 그래서 리포 배터리로 구동되는 주 제어보드와 이제 공기질 센서를 통합하는 롯 감지 노드를 설계할 겁니다. 그래서 이 노드 같은 경우는 리포 배터리, 리튬 배터리죠. 리튬 배터리와 이제 주 제어보드 공기질 센서를 통합하는 롯 감지 노드를 설계한 게 이겁니다. 그래서 이 노드 같은 경우는 저전력으로 장거리 무선 데이터 전송을 수행하기 위해서 RK317이 로라원 모듈을 내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화재 존재를 감지하기 위해서 BME 66688 공기질 센서를 사용하면서 이 센서 같은 경우는 온도, 습도, 기압을 측정을 해서 이제 통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딥슬립, 라이트슬립, 모뎀슬립 같이 잠자는 것의 종류를 갖춘 ESP32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사용할 겁니다. 그다음 ESP32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기질 센서들과 로라원 모듈 연동이 위해서 사용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노드 같은 경우는 5분마다 한 번 감지 데이터를 전송하도록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고요. 전송 후에는 이제 전력 보존을 위한 딥슬립 모드로 진입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 5 보시면은 이제 메인 컨트롤러는 회로는 이제 저전력 32 마이크로미터 MCU로 로라원 및 로라 운영을 위한 장거리 트랜시버 모델을 통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딥슬립 모드에서는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의 메인 CPU와 메모리가 꺼집니다. 그래서 전력 소모가 약 3 마이크로 암페어까지 거의 전력 소모가 거의 없을 정도로 감소하게 되고요. 딥슬립 모드에서는 메모리가 이제 비활성화되기 때문에 사전에 감지된 데이터가 삭제됩니다. 휘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슬립 패턴을 URP 센서 모니터링 패턴, 즉 URP 센서가 이제 각 휘발시켜가지고 내려가는 데이터다라고 부릅니다. 공기 센싱 및 연기 탐지를 위해서 이제 온도, 습도를 고정률을 측정하고 VOCS와 VSCS, 일산화탄소, 수소 등을 ppb 수준으로 측정하는 공기질 센서 모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안한 감지 노드의 하드웨어 연결 구성은 이렇게 그림 5에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다. 이건 내장이죠. 그리고 이제 외장은 어떻게 만들었냐? 3D 모델을 이용해서 밑에처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장은 롯 감지 노드를 감싸고 물, 기상, 햇빛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가볍지만 견고한 3D 모델 외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은 돔 형태로 뚜껑을 갖추도록 설계되었고요.
왜 그렇게 됐냐면은 시스템 구성 요소가 정확히 들어맞도록 여러 개 구분된 영역을 마련했고 공기 순환을 확보하기 위해서 뚜껑 아래와 이제 공기질 센서의 영역 하단에 구멍을 만들어서 연기 또는 공기가 톱 내부를 통과해서 유입 배출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3D 외형 같은 경우는 나무와 같은 정적 표면으로부터 일정 거리로 떨어진 위치에 설치하고 고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제 PCB 설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완전하게 통합하는 동시에 전력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주 제어 보드의 IC와 기타 오프칩 구성 요소를 탑재하는 2레이어 인쇄 회로를 PCB를 설계 및 모델링 제작하였습니다. 2레이어 PCB. 그 다음에 전력 관리 목적을 위해서 이런 트랙 같은 경우는 그릴을 줄여서 크기를 최소화하였고요. 이제 그림 칠해보듯이 설계가 이제 방해가 되는 잡음 간섭을 제거하는 것을 고려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뭘 할 거냐면 전력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제일 중요한 건 전력 관리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의 전력 소모를 줄이고 배터리의 이제 수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딥슬립 모드 동안 시스템 일부를 완전히 차단하는 모세펫 트랜지스터 2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 그림 8, 이 밑에 보시면 그림 8을 보시면은 모세펫을 2개를 사용했죠. 그래서 연결된 이 다이어그램대로 프로그램을 한 겁니다. 그래서 MCU가 딥슬립 모드로 진행하게 되면은 모세펫에 이제 신호를 보내도록 미리 얘기를 하는 거죠. 나 딥으로 자고 싶은데 그러면은 모세펫에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런 로라 모듈과 공기질 센서의 전원이 차단되어 딥슬립 모드에서의 전력 소모가 매우 낮아지게 됩니다. 다시 이 MCU가 깨어나면은 두 트랜지스터를 모두 활성화합니다. 얘네들을 다시 활성화시키는 거죠. 누가? 배터리가 레귤레이터를 통해서 배터리가 다시 활성화시키면은 이제 공기질 센서와 로라 모듈의 전원이 공급이 됩니다. 이렇게 전원이 공급이 돼서 이제 다시 정상 녹장합니다. 이러한 이제 전력 관리 알고리즘은 딥슬립 모드 동안 보드의 주요 구성 요소가 모두 꺼지도록 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부 실시간 클록과 함께 동작해서 수면 시간을 계산한 ULP 코 프로세서만 남겨두고 동작합니다. 얼마나 잤는지, 즉 블랙박스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재우는 거죠. 롯 감지 노드의 전력 소모를 평가하기 위해서 기상 모드와 딥슬립 모드 동안 시스템이 소비하는 전류를 측정합니다. 즉 전류가 어느 정도 흐르는지는 그래도 알아야지 얘네가 예상 배터리 수명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은 기상 모드에서 5초 동안 동작하고 이동한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공기질 센서와 로라 모드를 활성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로라 게이트웨이로 전송합니다. 데이터 전송이 완료되면 시스템은 5분 동안 딥슬립 모드로 진입하고 이때 8 마이크로 암페어를 소비하게 됩니다. 기상 모드와 딥슬립 모드 각각에서 감지 회로의 각 구성 요소의 전격 소모는 이제 표 6과 표 7에 정의가 되었다. 그래서 표 6과 7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이제 배터리 라이프를 계산하는 식이고 슬립 모드 이만큼 사용했다. 러닝할 때는 밀리암페어, 잘 때는 마이크로암페어 이렇게 했고 이걸 정리한 게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배터리 소모량을 계산을 했고 그걸 통해서 얼마나 배터리가 유지가 될지 계산을 하얀 게 바로 이겁니다. 배터리 수명을 구하는 식은 배터리 카파시티와 로드 커런트를 나눠주는 거죠. 그랬을 때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력 관리 구성에서 얼마나 나오느냐? 약 4년 9개월 그리고 3주 이렇게 나왔습니다. 4년 9개월은 쓸 수 있겠더라 라는 겁니다. 이제 시스템 상태 머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림 9에서 보시면 이게 시스템 상태 머신인데 롯 노드의 프로세스 설명과 제한된 화재 탐지 및 개입 시스템의 상태 전이를 나타냅니다. 이 상태도에서 이렇게 볼 수 있듯이 시스템의 초기 상태는 아이들 상태이고요. 초기 상태는 아이들 상태고 이 상태에서 시스템은 완전히 활성화되어 있고 겟 센서 리딩 상태에서 센서 측정 값을 자동으로 수집하도록 설정됩니다. 각 센서에 대해 비교 기준점을 사용한 사전 정의된 유후 임계 값을 설정하고요.
측정값이 사전 정의된 인가값을 초과하지 않으면 시스템은 세이프 상태로 정의하고 이 상태에서 Fire Detected Flag는 False로 설정됩니다. 화재가 감지되지 않았으므로 시스템은 슬립 세이프티를 상태를 통해 5분 동안 딥 슬립 모드로 갔다가 다시 깨어나서 gas 센서 리딩 상태로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었다가 gas 센서 리딩이 됐고 안전하면 트랜스퍼밍 리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안전하지 않으면 덴저리 되는 거죠. 이 회로도 이 그림의 소프트웨어의 그 흐름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제 측정값이 인계값을 초과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측정값이 인계값을 초과하면 리딩이 더 커지면 트러스로스 인계값보다 그럼 덴저로 가는 거고요. 그럼 파이어 디텍트 플래그를 true로 설정하는 겁니다. 불났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화재가 감지되면은 딥슬립 모드 지속 시간은 슬립 카우셔슬리를 통해서 일로 가는 겁니다. 이게 true면 슬립 카우셔스를 통해서 1분으로 감소하게 되고 그게 아니면 5분 동안 자는 거고 여기 갔을 때 파이어 디텍트 false니까 5분 자는 거고 감지됐으니까 1분 자는 거고 그래서 다시 깨우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경우의 시스템은 센서 측정 값을 수집할 때 로라 게이트웨이에 연결하여 환경 상태를 보고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특정 시간에 공기질 센서 측정 값이 정상 범위를 초과하면은 시스템은 딥슬립 모드로 시간을 줄이고요. 이때 공기질이 정상으로 복귀할 때까지 더 많은 전력을 소비하게 됩니다. 이제 개입 드론의 자율 배치 같은 게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게이트웨이 및 감지 노드의 지리 매핑입니다. 산림내 론 노드는 U블록 네오 M8P2 모듈에 기반한 GPS 실시간 이동 추기 보드를 사용해서 위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RTK 기술을 사용할 경우에는 수평 위치의 정밀도는 0.0525m고요. 그렇기 때문에 산림용 록 감지 노드의 분포는 캠핑 구역의 위치를 기준으로 결정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통신거리 테스트를 수행한 결과 산림 환경에서의 감지 노드와 게이트웨이 간의 최대 연결 거리는 2.3km로 측정되었고요. 그 이후에는 연결 신뢰성이 저하됩니다. 즉 노드와 게이트웨이 간의 연결이 됐을 때 믿을 만한 거리는 2.3km가 한계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 목적상 우리는 5km 제곱의 면적을 커버하도록 감지 노드 5개와 게이트웨이 1개를 배치합니다. 그래서 각 감지 노드는 지면으로부터 3m 높이의 나무줄기에 부착하고요. 게이트웨이는 배전선에 연결합니다. 이후 GPS를 이용해 감지 노드와 게이트웨이의 정확한 경도, 위도 좌표를 산출해서 감지 데이터를 지리적으로 매핑하게 됩니다. 시스템 설정 단계에서 우리는 이 표8, 테이블 8에 제시된 지오로케이션 조회 테이블을 구축해서 감지 노드의 고유 식별자를 노드 위치와 매핑하게 됩니다. 5개의 노드를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5개가 있는 거고요. 하나의 게이트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재가 감지가 되면 클라우드 서버에서 수신한 감지 노드의 고유 식별자를 이용해 매핑을 수행해서 감지된 화재의 위치를 결정하고요. 일반적으로 지오로케이션 매핑은 정확한 지점을 핀포인트로 특정하는 데 한계가 있으나 이 접근은 시각 기반 AI 시스템을 탑재한 드론을 활용해서 화재를 정밀 탐지 및 추적함으로 한계가 있음을 보완합니다. 왜냐면은 지오로케이션 매핑 같은 경우는 위치를 찍어줘도 그 위치에서 불이 안 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지오로케이션 자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이거를 살짝 더 보섭하고 보완한 게 바로 AI 시각 기반 시스템인 겁니다. 어쨌든 어떤 위치가 특정됐을 때 그 위치 거의 한 반경 한 500m, 100m 안에 불이 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우리가 핸드폰으로 우리 위치를 찍었을 때 이 위치가 진짜 우리의 절대적인 위치와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가장 근사한 위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AI를 이용해서 한계를 극복했다라는 겁니다. 즉 위치의 정확도를 더 높였다. 그리고 나서 보시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실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감지 노드의 위치와 아이디가 저장된 애플리케이션 서버를 오픈소스 임무 계획의 소프트웨어 통합을 하게 되고요. 이 통합의 목적 같은 경우는 특정 감지 노드에서 얻은 특정 값을 기반으로 드론이 감지된 화재로 위치로 자동 출동하도록 보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탐 경보로 드론이 출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애플리케이션 서버는 특정 노드에 대해 3회 경고를 수신한 이후에만 감지된 위치로 출동합니다. 그래서 3회 이상 경고가 없으면 출동하지 않고 오출동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드론은 이후 임무계획 소프트웨어가 제공한 비행 경로를 따라 잘 비행하여서 이 그림 10처럼 이제
지정된 위치로 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몇 번 이상 감지되면 갑자기 드론이 출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드론 탑재 화재 대응 수단은, 즉 자율 드론이 해당 지점에 도달하게 되면은 그 앞에서 말한 파이프라인을 시작해서 화재 위치를 정밀하게 특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각 기반 AI가 화재를 특정하게 되고 탐지가 되면은 드론은 양방향 오디오 및 경고 채널을 활성화해서 시스템 운영자와 발화자를 연결하고 진화 과정에서 경고 및 안내를 제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그림 11에서 보듯이 드론에는 화재가 초기 단계일수록 추가할 수 있는 소화폭탄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딥러닝과 컴퓨터 비전을 사용해서 산림 화재를 탐지하고 추적하는 새로운 화재 탐지 시스템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안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 12번에 보시면은 드론에 장착된 이런 고해상도 카메라 모델을 활용해서 해당 카메라가 3D 이제 보통 이런 짐벌에 이런 뒤에 만드는 3D 짐벌 장착이 돼서 달려 있으면은 이 딥러닝 분야에서는 연구자가 이런 모델을 학습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대규모 데이터셋이 다수 존재하고, 그래서 이 카메라를 이용해서 화재를 감지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까지는 이런 이제 드론 기반 산불 탐지를 위한 데이터가 되게 부족했는데요. 근데 이 논문 같은 경우는 21년도에 공개된 플레임 데이터셋을 이제 사용해서 제한 분류기를 학습하고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플레임 데이터셋은 드론에 탐지된 가시광 및 열 카메라로 촬영한 항공 이미지와 원시 히트맵 영상으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해당 데이터셋은 4가지 유형의 비디오를 포함하게 되는데요. 일반 스펙트럼, 그리고 화이트 핫, 그리고 퓨전, 그리고 그린 핫 팔레트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 같은 경우는 RGB 항공 이미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해당 데이터셋에는 산품 분류 작업을 위해서 총 48,010장의 RGB 이미지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중 3155장 같은 경우는 파이어 이미지, 불 이미지, 17,855장은 불이 아닌 이미지로 분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NN 기반 분류기로 학습 및 테스트를 했고, 나중에는 벌리데이션을 위해서는 파이어 그리고 불이 난 곳과 불이 나지 않은 서로 다른 이미지 5615장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사용된 이미지는 254 곱하기 254 픽셀 해상도를 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 탐지할 때 쓴 그 비전 카메라를 어떻게 학습시켰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처에는 맞는데 이게 불이라는 걸 탐지하기 위해서 학습을 시켰다. 근데 어떻게 학습을 시켰냐면은 이 그림이 이 자체가 플레임 데이터셋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불이 있는 데이터셋이고 이건 불이 없는 데이터셋이라는 겁니다. 이 둘의 여러 수만 가지의 장을 이용해서 훈련을 시켰다, 트레이닝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을 때 테스트 세트 같은 경우는 이제 트레이닝 할 때는 훈련을 시키는 것도 있고 테스트를 하는 게 있고 벌리데이션을 하는 게 있었죠. 이제 테스트 세트는 주석이 없는 561장으로 구성됩니다. 즉 이거는 라벨이 없다는 겁니다. 라벨이 없는 561장으로 구성되고, 이 이미지들은 학습 세트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면서 테스트 세트에서는 촬영된 위치는 중 일부는 이제 학습 세트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벨만 뺀 거죠. 그래서 이제 표 9. 표 9가 없는데 일단 그냥 말로만 밑에 있는 게 표 9입니다. 네. 이 그림들 보시면은 이제 학습 및 데이터셋의 이미지는 두 클래스로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딥러닝을 사용해서 입력 시간 특징 및 이미지 IN을 원하는 이산 출력 YN으로 매핑하는 함수 F를 추정합니다. 이거죠. 이 F를 추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YN의 레이블은 두 가지 가능한 결과, 화재 또는 비화재 중 하나로 선택이 됩니다. 이산입니다. 이산.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미리 이제 정의된 합성 신경망, 즉 CNN의 모델에 의존하지 않고 정확도 성능 기준을 최대화하는 모델을 설계 위해 신경망 구조 탐색, 즉 NAS를 사용합니다. NAS는 자동화된 머신러닝의 하위 분야로서 옛날에 다른 연구에 소개되었지만 신경망 아키텍처를 자율적으로 최적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NAS는 잠재적 아키텍처들의 탐색 공간을 정의하고
강화학습, 진화 알고리즘을 또는 그레디언트 기반 방법 등의 전략을 사용해서 해당 공간을 탐색합니다. 그리고 각 후보 아키텍처의 성능을 평가하게 됩니다. 이거의 목표는 뭐냐면은 사람의 개입 없이 특정 과제의 최적의 아키텍처를 식별하는 거죠. 즉 AI가 불사진을 잘 구분하기 위해 어떻게 연구했는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 탐색에는 순차 구조, 다층 펍세트론, 2D 합성곡, 2D 맥스풀링, 그리고 드롭아웃층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베이지안 최적화, 베이지안 옵티마이제이션을 사용해서 가장 높은 정확도를 갖는 최적의 모델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T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사용 가능한 전체 데이터 중 무작위로 선택한 80%의 학습 이미지 데이터 집합을 의미하고 최적의 가중치만 찾는 게 아니라요. 최적의 모델 아키텍처, 즉 층의 개수, 층의 종류, 층 간 연결 방식, 하이퍼 파라미터도 함께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에서는 화재 분류 모델의 컨트롤러로 순환 신경만, 즉 RNN을 사용하고요. RNN을 학습하기 위한 보상 신호는 검증 데이터 세트 D의 정확도에 기반해서 검증 세트는 전체 데이터의 10%로 구성되고 나머지 10%는 테스트 및 성능 평가에 사용됩니다. 최적의 가중치와 모델 아키텍처를 찾기 위해 다른 두 개의 네트워크가 함께 동작하는데요. 하나는 컨트롤러 RNN 네트워크, 다른 하나는 자식 합성곡 신경망 CNN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성된 합성곡 신경망은 이후 화재 분류 확률을 산출하는 데 사용돼서요. 이 테이블 10, 이 표 10에서는 화재 분류 모델의 아키텍처가 상세하게 우리가 화재 분류 모델을 이 AI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느냐, 어떤 레이어로 어떻게 합성곡을 했느냐가 여기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의 입력층은 크기가 224 픽셀인 RGB 컬러 이미지 224 여기 있죠? RGB 컬러 이미지를 입력으로 받는다. 그리고 이런 고유한 특징은 표준 컨빗 2D와 깊이별 분리 합성곡을 결합해서 특징의 추상화를 점진적으로 높이는 여러 컨비 블록으로 구성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하이브리드 접근은 데프와이즈와 세퍼러블 컨볼루션이 갖는 파라미터 수 및 계산 부하를 줄이는 장점하고 컨빗 2D 층이 제공하는 견고한 특징 추출 능력을 동시에 활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수의 커스텀 컨비 블록을 사용함으로써 계층적 특징 표현이 가능해지고 서로 다른 스케일에서 공간적 상호작용과 채널 간 상호작용을 모두 포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 선택은 이미지 품질 및 환경 조건 변화에 대한 내성을 높이면서 화재와 비화재의 상황을 더 높은 정확도로 구별하는 모델의 능력을 전반적으로 향상합니다. 그래서 이 표 10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각 입력 이미지는 여러 합성곡 층을 거치는데요. 첫 번째 층은 스트라이드 2를 가지는 3 곱하기 크기 48 합성곡 커널로 시작합니다. 여기 보시면 합성곡 커널로 시작을 하게 되고 이후 합성곡 블록은 스트라이드 2를 갖는 여러 필터로 구성된 3층 병목 블록을 형태로 조직하게 되고 네트워크의 하단에는 드론 분류를 수행하기 위해 완전 연결층이 삽입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드론 하기 위한 완전 분류층이 삽입이 되고요. 그 다음에 따라서 이제 이런 병목과 그 다음에 완전 연결층이 삽입이 된 것의 마지막 층은 각 유닛이 소프트맥스를 사용해서 두 개의 출력 확률로 연결돼서 왜 소프트맥스를 사용할까요? 두 개니까. 두 개니까가 아니라 여러 가지 사용했어요. 원래 두 개 있을 때는 시그노이드를 많이 사용하지만은 여기서는 소프트맥스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분류기는 이제 양성 클래스 예측, 즉 파이어와 음성 클래스 예측, 논 파이어에 대한 확률을 각각 산출합니다. 이는 P 플러스 N과 P 마이너스 N, 즉 앞에서 보신 식 여기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T에 속한 YN들을 이 안에 넣고 이것을 합성호흡을 돌렸을 때 불의 확률과 불이 아닐 확률은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이제 테스트 세트 교차 검증 기법을 적용해서 표 11에 이제 학습 데이터셋과 데이터셋의 비율로 80대 20 조합을 선택하였고요. 이때 이제 사용된 합숙 테스트 검증 세트 이미지는 각각 4493, 561, 561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화재 탐지 및 추정 알고리즘은 분류 네트워크가 화재의 존재를 확인한 뒤 초기화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다루어진 확장 칼만 필터, 그리고 언센티드 칼만 필터, 파티클 필터와 같은 추정 및 추적 기법의 성능을 평가할 때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는 적용 맥락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파티클 필터는 비성형성과 불확실성을 처리하는 데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런 필터들의 추정 작업 성능을 평가해서 우리가 이 드론에 어떤 필터를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는 거죠. 그 결과 이제 확장 칼만 필터와 그 다음에 UKP 연센티드 칼만 필터는 실제 상태 분포에 대한 효율적인 근사치를 제공하지만 비선형 또한 비가우시안 시스템을 다룰 때는 매우 부정확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파티클 필터는 이제 보다서 유연한 접근을 제공해서 비선형 및 비가우시안 문제를 처리하는 데 적합하고, 다만 상태 공간의 차원이 높아질수록 계산 복잡도가 커진다. 정확하지만 계산이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도만을 이용하는 추적 시나리오에 대해서 파티클 필더와 거리 매개 함수와 및 수정된 폴라 EKP를 비교했습니다. 좀 더 좋아진 확장 칼만 필터를 사용했을 때 또 더 누가 좋아지냐를 비교한 건데, 파티클 필더가 비선형성과 불확실성 처리에서는 더 우수하지만 파티클 필더와 EKIF 변형 기법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특정 추정 맥락과 계산 자원 제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결론은 이 연구자들이 얘기했고요. 그래서 이 화재 탐지 시스템에는 양산 클래스로 탐지되면 프라임 내에서 탐지된 화재를 추적하기 위해 파티클 필더를 사용합니다. 파티클 필더는 콘덴세이션 필더로도 알려져 있고 몬테카를로 및 재기적 베이지안 추정 조건을 구현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후 확률 밀도 함수를 일련의 입자 집합으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동작하면서 각 입자는 상태에 대한 가설을 담는 2, 3표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입자들은 사전 밀도로부터 무작위로 추출되면서요, 잡음이 많고 부분적인 관측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파티클 필더는 다양한 초기 상태 및 잡음 분포에 유연하는데요. 그래서 비선형적 상태 공간을 모델을 처리하는데 되게 강력한 강점을 가집니다. 그래서 파티클 필더의 핵심 구성 요소는 이제 알고리즘과 관측 모델로 구성이 되고, 양성 클래스 탐지 시에 프레임 내에서 탐지된 화재 입자들을 추적하기 위해 파티클 필더를 적용을 하게 되고, 파티클 필더는 몬테카를로 및 재기적 베이지안 추정에 기반한 방법으로 잡음이 존재하고 부분적으로만 관측하는 상황에서도 입자 집합을 통해 사후 확률 밀도 함수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각 입자는 상태에 대한 가설을 나타내는 2, 3표본이고 사전 밀도에서 무작위로 추출됩니다. 상태 공간 모델은 이제 비선형일수록 비선형일 수 있고요. 초기 상태 및 잡음 분포는 요구에 따라 임의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파티클 필더는 이제 부록에 설명된 것과 같이 두 가지 필수 요소, 즉 알고리즘과 관측 모델을 포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검증 및 결과를 해야겠죠. 실제로 이렇게 어떤 필터를 썼는지도 했으니까. 제한된 시스템의 이제 시스템 구성 요소별 결과를 상세히 논의했는데요. 논의 대상에서 노드의 센싱 정확도, 전력 소모, 시스템 연결성, 응답 시간, 드론 배치, 그리고 화재 탐지 및 추정 성능이 포함이 됩니다. 실험을 어떻게 구성했냐면은 감지 노드가 화재를 탐지하는 정확도를 검증하기 위해 세 가지 시나리오를 구성합니다. 세 가지 시험은 화재가 없는 유휴, 즉 아이들 상태, 화재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외부 개입이 필요 없는 종이 연속, 아주 화재가 작은 거, 아주 작은 거, 그리고 화재가 통제 불능 상태로 번지기 직전에 외부 개입이 필요한 바베큐 상태. 감지 노드가 검출한 CO2 농도 수준이 화재의 심각도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지 노드와 로라원 게이트 간의 연결 범위는 여러 감지 노드를 게이트웨이로부터 일정 거리만큼 떨어진 위치에 설치한 뒤 특정함으로써 결정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 전송이 중단 없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최대 거리를 규정합니다. 화재 감지 노드의 응답 시간을 산정하기 위해서 감지 노드 하나를 산림의 나무에 부착하고 바베큐를 시작합니다. 즉 불이 완전히 확산되기 전 상태를 구성합니다. 이 구성으로 감지 노드가 화재 존재에 대한 정보를 전송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고요. 드론이 화재 위치에 도달해서 화재를 진화하기 위한 필요한 비행 시간도 측정하였습니다. 전체 응답 시간을 정확하게 평기 위해 이 실험을 10번 반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플레임 데이터셋을 사용한 제한한 화재 탐지 및 추정 모델을 정확도, 정밀도, 재현율, F1 스코어 관점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동일 데이터셋에서 시험된 최신 화재 분류 모델과 비교해서 제한 아키텍처의 성능 우수성을 검증합니다. 그래서 센서 정확도 같은 경우는 롯 감지 노드를 통해 수집된 측정 값의 정확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다양한 시나리오로 획득한 가스 측정 값을 산업용 다중 가스 검출기 BH4S로 측정한 값과 비교합니다. 그래서 이 검출기 같은 경우는 정확도가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내에 있고요. 응답 시간은 30초의 성능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는 표 12를 보시면 네 가지 시나리오를 상세하게 제시하게 됩니다. 표 12가 여기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롯 감지 노드는 CO2 가스 수준을 정확하게 검출하고 그에 따라 화재를 보고할 수 있었습니다. 검출값과 실제 CO2 측정 값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롯 감지 노드에는 99.2%의 정확도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그리고 이런 결과는 제한된 감지 노드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거죠. 첫 번째 방법, 아까 말했던 노드들을 뿌려놓고 가운데에 게이트웨이를 넣는 이것이 정말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또 다른 시험을 봤을 때 이런 이 아키텍처의 연결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 5개의 감지 노드를 게이트웨이 한 개를 배치해서 여러 거리에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뭐 3km, 1km, 5km, 10km 이런 식으로요. 각 테스트는 감지 노드를 게이트웨이로부터 3km 떨어진 지점에 배치하는 것부터 시작됐고 각 실행 후에 감지 노드와 게이트웨이 거리를 50m씩 감소시키며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연결성과 전송 결과를 바탕으로 산림 환경에서 감지 노드와 게이트와 간 최대 연결거리는 2.3km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의 신뢰할 수 있는 신호의 거리는 2.3km로 직접 테스트를 해봤다. 그 이후에는 연결이 많이 불안해진 것을 관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 14에서는 시험 게이트와 감지 노드를 설치한 위치 및 노드 게이트 사이의 측정 거리를 보여줍니다. 이제 리스폰스 같은 경우는 시스템의 응답 시간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우리는 산림에서 화재를 시작한 시점부터 드론이 이륙할 때 소요된 시간을 측정하였습니다. 즉 초기 탐지인데 초기 탐지가 아니라 시간이 뭐 1시간, 2시간 거리면 이건 초기 탐지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런 실험 결과에 따르면은 이상적인 조건에서는 시스템이 거의 모든 유형의 화재를 탐지하고 정확한 탐지, 모니터링, 경고, 그리고 이제 추적을 위해 5분 이내에 드론을 출동시켰습니다. 응답 시간은 화재 진행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풍속과 풍향과 소폭 감소하거나 증가할 수는 있었지만 표 13에 보시면은 표 13이 아니라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감지했는지가 그림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재 탐지에 대한 응답 시간을 결정하기 위해 롯 감지 노드에 대한 여러 차례 실험을 수행하였고요. 그래서 이 14 같은 경우는 표 14 같은 경우는 다양한 실험 결과를 알려줍니다. 응답 시간이 이제 변동함을 보여주는데 근데 이러한 변동성은 롯 노드의 동작 주기에 기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드는 활성 모드 그리고 활성 모드가 몇 초였죠? 5초였죠. 그리고 딥슬립 모드는 5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기를 동작하는데 따라서 슬립 모드 동안 센서를 모니터링하거나 측정값을 읽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고 있으니까. 그래서 슬립 모드 중에서 발생한 화재는 탐지되지 않았으며 실행 모드에서만 탐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롯 응답 시간이 달라진 이유가 그것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림 15 이거를 보면은 아까처럼 화재 발생 시점에서 롯 감지 노드가 여기 있는 겁니다. 노란색 거. 그래서 이제 롯 응답 시간은 화재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로라완 게이트웨이로 경보를 전송하고 그 경보가 발생한 시까지의 지속 시간으로 정의됩니다. 그래서 이 실험은 10번 반복이 수행이 되었고요. 이렇게 표에 제시된 것과 같이 드론이 화재 지점에 도달하는 비행 시간도 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드론은 롯 감지 노드로부터 5km 떨어진 위치에 섰으면서 모든 실험은 풍속이 12km/h였던 동일한 날에 수행이 되었습니다. 다른 변수가 없을지 동일한 풍속이어서 이런 테스트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객체 분류 및 화재 추적의 결과, 실험 결과랍니다. 그래서 드론 기반 화재 탐지 분류기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정확도, 정밀도, 재현율 이런 것을 그리고 F1 즉도 F1 스코어 등 여러 핵심 지표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각 기반 화제 분류 알고리즘의 효율성을 정량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5054으로 이미지로 구성된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분류기를 학습시켰으면서 여기서 fire와 불과 불이 아닌 두 클래스로 구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16을 보시면은 앞에 파란색 그림을 보시면은 정밀도와 재현율 곡선은 학습된 네트워크에서 정밀도와 재현율 사이의 트레이드오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표 15에서 표 15 같은 경우 있는데요. 표 15에서 제시는 혼동 행렬 컨퓨전 매트릭스가 여기 나와 있는 거죠. 혼동 행렬에서 여기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재현율과 그 정확밀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진짜 불 중에 불이 아닌 모든 데이터셋에서 진짜 불인데 불이라고 판단한 거, 진짜 불인데 불이 아니라고 판단한 거,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불이 아닌데 불이라고 판단한 거, 이런 것들. 그래서 fire, no fire. 불이 아닌데 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들. 근데 예를 들어 이거는 불이 아닌데 불이라고 fire니까 불인데 no fire로 판단한 것들. 그리고 이거는 불인데 죄송해요. 트루 레벨은 불이죠. 트루 레벨 불인데 불이 아니다. 그럼 불이 아닌데 불이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럼 두 개를 합치면은 불이라고 판단한 것 중에 진짜 불인 것들, 불이라고 판단한 것 중에 불이 아닌 것들, 이렇게 합치면은 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 중에 불이 아닌 것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정밀도와 이제 정확도를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16의 컨퓨전 매트릭스를 통해서 이용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걸 어디에 정리했냐면은 표 16에 정리했습니다. 이런 정확도, 정밀도 이런 것들을 레퍼런스 스코어를. 그래서 보시다시피 뭐 분류기는 이제 99.46%로 엄청난 정확도를 보여주고요. 뭐 99.6.4%의 정밀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밑에 표 17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프레임 데이터셋에서 측정한 정확도 관점에서 제안한 CNN 모델이 최신 방법들 대비 우수함을 보여줍니다. 삼소라, 소라 등은 프레임 데이터셋을 소개하면서 화제 탐지 및 분할을 위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개발을 지원을 하였고요. AI 및 유넷 기반의 방법을 제시해서 높은 정밀도와 재현율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두타하고 씨는 분리된 합성곡, 즉 세퍼러블 CNN과 인계값 처리를 분할 같은 디지털 영상 처리 기법을 결합한 혁신적인 아키텍처를 제안하였고, 트렌슌카와 소토조스카는 플레임 데이터셋의 UAV 수집 이미지에서 산불 탐지 정확도를 개선하기 위해 전이학습의 적용을 탐구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다양한 CNN 아키텍처를 미세 조정, 즉 파인 튜닝 하였습니다. 여러 연구들의 이런 산불 감지 정확도 개선 연구들을 파인 튜닝을 하였고, 레슨넷 50 모델인 최고 정확도 88%를 달성해서 실시간 산불 탐지 응용에서 모델의 일반화 성능 향상을 위한 전이학습의 잠재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기여는 갈라 등의 연구로도 이제 기여가 됐는데요. 근데 이 연구 같은 경우는 이제 이피션시넷의 B5와 댄스넷의 201을 결합한 앙상블 학습 방법을 분류에 적용하였고, 즉 여러 개의 모델을 통해서 최대한 정확도를 높였고, 트랜스유넷의 및 트랜스파이어 같은 비전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을 분할해 활용해서 더 우수한 정확도와 효율을 달성하였습니다. 뭐 다른 연구도 이제 미세 조정 파인 튜닝된 레슨넷 50 모델을 활용해서 전이학습을 적용한 79.48%의 인식 정확도를 달성하였고요. 이런 드론의 라벨 이미지의 제한과 다양한 시각 조건 변화와 같은 과제를 다루었습니다. 지금은 이런 파이어 비저닝에 대한 여러 연구들을 소개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사전학습 때 레슨넷 50을 특징 축출기로 활용하고 글로벌 평균 풀링과 드롭을 아웃을 포함하면서 간결하면서도 강력한 분류 프레임워크를 구성한 연구도 있고, 그 다음에 depth wise separable convolution, 그리고 XSNAP residual connection, 그 다음에 DenseNet 201 듀얼 네트워크, 그 다음에 EfficientNet V5를 결합해서 이중 네트워크로 폭넓은 특징을 포착하고 데이터 증강을 통해 강건성을 향상시킨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안한 모델은 이미지넷으로 사전된 학습된 다단계 아키텍처의 전통적 증강과 믹스업 기반 증강 기법을 통합해서 포괄적인 특징과 추출을 사용해서 클래스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포컬 로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에 비해서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CNN 기반 화제 분류기는 컴비2D와 딥와이즈 컴비2D 계층을 구조화된 블록으로 조직하고 입력을 점진적으로 다운 샘플링하면서 특징 맵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정교하게 설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키텍처는 딥와이즈 세퍼러블 컴플레이션을 통해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학습을 안정화하고 배치 정규와 그다음 렐로 활성화수를 통해서 통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분류 외에 글로벌 평균 풀링과 소프트맥스 활성화를 갖는 완전 연결층을 포함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방법은 복잡성 계산과 계산 효율 사이의 균형을 맞추면서 체계적이고 상세한 특징 추출 과정을 통해 정밀한 화제 탐지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한 것들을 이제 여러 강건하고 효과적인 대안들이란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그림 17 같은 경우는 제한된 화제 추적 알고리즘의 시연 예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파티클들, 즉 입자들이 화제의 위치를 반영하게 되는 거고, 화제가 확산됨에 따라 프레임 내에서의 입자의 위치가 변화하고 드론은 갱신된 좌표를 수신하고 주변을 비행함으로써 화제 중심이 필드 오브 뷰의 내에 유지되도록 한다. 즉 카메라 뷰 내에 그것들이 연결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연구들의 그런 한계와 앞으로의 관련 연구는 유로 시스템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진보했지만 디플로이먼트 과정에서, 즉 배치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증명을 하게 되고, 이 연구에서 소개된 접근은 다양한 환경 규정과 통신 규제를 반드시 준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같은 경우 론 로드를 통해 화재 존재를 감지하고 AI 기반 드론을 통해 화재 기반 위치를 특정 로컬라이제이션 관리를 수행합니다. 시스템의 확장성은 배치되는 론 노드 수에 대해서 결정되지만 인바이러먼트와 인테그리티 되는 프로세싱에서 추가적인 좀 어려움이 발생하고요. 특히 이 AI 드론 연구 같은 경우는 에피션시하고 코스트가 적은 솔루션을 서제스팅하지만 다수의 이런 환경 요인과 악천후 조건에 노출되는 기술의 요지 보수 비용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물리적 측면에서 도전이 된다. 그래서 이런 로컬라이제이션 같은 게 많이 그런 프로세싱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유지 보수 비용이 많이 들고, 특히 이제 드론 같은 경우는 25kg 이상, 100kg 이하 정도의 큰 드론을 해야지 기상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고 다양한 윈드 펑션을 낼 수 있다. 그래서 리스폰스 타임이 어느 정도 일정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 대역폭에서 등장하는 이제 다양한 다른 무선 장치와 로라완 시스템 신호 간섭은 통신 신뢰도를 저하실 수 있고요. 언급한 환경 통합 문제들에 대해서 본 시스템의 레질런스는, 즉 회복 탄력성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뭐 준수 표준 같은 컴플리언스 스탠다드랑 아니면은 적응형 기술, 어댑티브 테크놀로지, 그리고 프리퀀시 매니지먼트와 인코딩 기법을 이용해서 새로운 프로토콜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산불 관리 프레임 네트워크 통합했을 때 현재 위치 특정 로컬라이제이션이 좀 더 강화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디플로이먼트가 좀 더 확장될 수 있다. 그래서 언급한 환경 통합 문제들에 대한 본 시스템은 회복 탄력성이 좀 더 검증될 수가 있다. 그 시스템을 규제기관 및 기존 산불관리 AI 시스템에서 프레임워크와 통합하게 되면은 현행 특히 우리나라 법 같은 경우 법적 체계에 대해서 시스템 채택을 초청할 수 있는 컴플리언스 스탠다드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런 비용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필수적이면서 더 좋게 시스템을 설계하고 원격 지역에 배치된 론노드에 대한 견고한 유지 보수 프로토콜을 탐색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서 로라완 채널 인근에서 이제 동작하는 다른 무선 장치와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파수 관리와 고급 부호화 기법이 필요하다. 즉 보안적으로 좀 더 보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앞으로 어떻게 더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연구고, 이 논문의 결론은 뭐냐면요. 이 논문은 산불 탐지를 위해서 UAV 로드 시스템 설계를 제안합니다. 그래서 제안 시스템 같은 경우는 로라완 및 HTTPS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측정 값을 클라우드 서버로 보고 이제 저비용 저유지 보수 화재 감지 장치를 론 노드를 기반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 위치에서 화재가 감지되면은 시각 카메라를 탑재한 자율 드론이 해당 노드의 지오 로케이션으로 비행해서 화재의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합니다. 그래서 드론은 정밀 위치 특정을 위해서 우리가 제안한 새로운 화재 중심 탐지 및 추적 알고리즘을 실행한 후에 적절한 대응 수단을 사용해서 화재를 진화하게 됩니다. 제한 시스템은 시스템 통합을 위해서 인적 감지 노드를 연결하는 정적 게이트웨이를 아키텍처로 사용하게 되고요. 관계 기간은 화재의 위치, 진행 상황, 수행된 대응 위치에 대한 상세한 실시간 보고를 수신합니다. 수치적 결과로서 UAV 로드 시스템이 산불 관련 손실 비용이 큰 경우에 산불 탐지에서 위성 영상에 대한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논문이 말하는 것은 숲에 붙이는 경보기와 드론 소방대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 드론이 그냥 단순히 불을 끄는 드론이 아니라 영상 인식을 통해서 특정 위치 주변을 더에서 발생한 불을 감지해서 정확도를 더 높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화재를 초기에 진압해서 산불의 위협을 최소화한다. 그래서 드론은 결국 뭘 하냐면 불의 중심을 잡고 그리고 불을 추적하고 그리고 소방함으로써 대응을 한다. 이게 이 논문의 핵심 논문입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결국 위성으로 탐지하는 것보다 싸고 빠른 대안인 겁니다. 위성은 넓게 볼 수 있지만 작은 불을 놓칠 수 있고 비용과 운영 면에서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산불을 탐지하기 위해 위성을 떼어낸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니까. 하지만 이 시스템은 센서가 먼저 빠르게 감지하고 드론이 가서 정확하게 확인하고, 특히 산불 비용이 큰 곳에서는 위성에 비해서 비용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시스템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수많은 노드들을 뿌리는 겁니다. 비록 노드들이 통신 거리가 2.3km에다가 배터리 라이프 같은 건 4년이 지나더라도 미국 같은 경우는 하나의 큰 숲 하나가 거의 대한민국 크기가 안 먹기 때문에 단순 노드들을 이용해서 모든 CO2를 감지하고 매번 드론을 띄우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하지만 국토가 작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노드들을 곳곳에 배치해서 드론이 바로 시스템을 출동해서 산불을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것은 나름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합니다.